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궁합입니다. 오늘은 궁합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평소 목소리랑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궁합 관련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궁합이 믿을만한가, 궁합 점수 높으면 계속 잘 지내는가,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예전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남자친구랑 이제 6년 정도 만났고 횟수로는 7년이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궁합이 한 7, 80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궁합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과연 마냥 좋을 것이냐. 제가 사귄 기간으로만 봐도 궁합이 좋았던 사람은 확실히 오래 가고 좀 초반에만 맞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일찍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제일 오래 만났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100일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랑은 오래 만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궁합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과연 이 궁합이 7, 80점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안 헤어지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궁합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서로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서 궁합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위기가 있어요. 몇 번 있고 저희가 최근에 심하게 싸웠다기보다 제가 좀 별자리에서는 변덕이 심한 개자리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 금성이 개자리 금성이라서 제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는 솔로 16기 영수님을 욕할 게 아닌 거죠, 사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그냥 기분이 널뛰어서 이렇게 헤어지자 말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위기는 이제 또 극복을 하면 더 단단해지고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저도 지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게 감정이 추스러지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닌데 그 순간에 그 감정에 매몰되면 이게 힘들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이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제 안 맞는구나. 나는 이 안 맞는 20, 30을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요. 저도 이성적인 성향도 꽤 있어서 항상 그 감정이 지나가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70 맞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많이 에너지가 섞여 있어요. 제일 끈끈한 걸 좋아하는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걸 추구하는 물자리 그리고 되게 쿨한 바람자리 이렇게가 거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불자리도 좀 그런 성향이죠. 독립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섞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나보다 더 연락이든 나를 더 보고 싶어 하든 그런 물자리 성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물자리 중에서도 특히 정갈자리. 정갈자리는 그런 애정에 대한 욕구가 제일 강한 자리거든요. 12별자리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애정, 사랑을 갈구하는 게 있어요. 연인한테 그걸 강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유년기에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분은 그게 거의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은 특히 심해요. 그리고 좀 의심도 많이 하는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사랑하지만 조금 못 믿는 그런 것도 있어서 자꾸 체크하려고 들고 심지어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까지 이제 들기도 하죠. 상대가 느꼈을 때. 그런 게 이제 정갈자리 에너지가 세면 상대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바람자리, 불자리 이런 게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죠, 사람이.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낯뜨거운 걸 잘 못
못하는 거야. 낯간지러운 걸 못하고 애정 표현 같은 걸. 그래서 상대가 욕구불만을 느낄 수 있죠. 너 왜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나 사랑한 거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불자리는 그래도 중간중간 초반 러쉬가 좀 센 편이라 그런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잘 안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바람자리들은 자체가 좀 건조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느꼈을 때는 이게 친구인지 뭔지 느낄 수도 있고, 정갈자리랑 한번 만나봤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애정을 받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근데 섞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물자리가 센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건조한 거죠. 상대가 느꼈을 땐 내가 건조한 사람, 무심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보다 더 건조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질적되는 사람, 내가 더 물자리가 뿜뿜해서 상대한테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연락 문제가 특히 제일 커요. 그래서 건조한 분들은 연락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생각이고, 좀 물자리 성향이 강한 분들은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연락도 자주 하는 걸 선호해요. 같이 자주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만났다. 내가 보통은 이제 다 섞여있기 때문에, 물자리도 섞여있고 바람자리도 섞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내가 서운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나한테 항상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달리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일단의 물자리 성향. 그러면 웬만한 사람을 만나도, 10명을 만나도 진짜 9명, 10명 모두 내가 항상 서운해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상대와 내가 항상 하나인 느낌이 들고 싶은데 상대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반반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일찍 헤어졌던 분은 자유로운 영혼들, 사수자리, 불자리지만 사수자리나 아니면 바람자리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일찍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안 맞는다는 걸 되게 초반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갈자리는 헤어지고도 항상 이렇게 후유증이 좀 컸던 자리가 정갈자리가 아닌가 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긴 한데,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건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류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서운해하고, 저는 이게 그렇게 서운해할 일인가 싶은 걸 되게 많이 서운해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못해줬던 거, 그런 거가 좀 기억이 남아서. 그리고 그때는 저도 연애를 되게 오랜 쉬다가 했기 때문에 연애를 글로 배웠었던 시절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보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자는 가둬놓은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항상 밀당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별자리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향이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저처럼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게 오히려 정이 떨어지는 요소였던 거예요. 저는 밀당을 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천칭자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감정이 극에 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알아서 거리 조절하고 밀당이 자동적으로 되는 면이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의식적으로 했으니까 상대인 애정을 많이 바라는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항상 서운해한 거죠. 욕구불만, 그런 애정 결핍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걸로 이제 감정이 가게 되는 거고, 헤어질 때도 그런 걸로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불만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헤어지고 나서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나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상대가 나 좋다고 하고 표현 많이 했을 때 나도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좀 많이 배워서, 글이 아닌 실전으로 배워서, 그 다음 연애부터는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저는 천칭자리의 에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느꼈을 때 물자리가 강한 사람들은 서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딴엔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헤어지고 나서 그 뒤로는 누굴 만나도 이렇게 큰 아쉬움, 미련 이런 게 이전 정갈자리랑 헤어졌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정갈자리의 복수는 만날 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상대가 이제 현타가 와서 다시 연락을 한다. 그랬을 때 미안한데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마음이 없어. 이게 정갈자리의 복수. 상대는 후폭풍이 오고 이렇게 나한테 올인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 있던가?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정갈자리 에너지뿐만 아니고 양자리, 물고기자리 금성이었었던 사람이라서 에너지가 되게 셌어요. 사랑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그래서 막 새벽에도 싸우면 제가 개자리 금성이 항상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또 막 뭔가 서운한 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터지고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가 되다가 또 다시 뭐 상대가 잘못했다 하면은 잘못한 거 알았으면 지금 당장 튀어와 해가지고 평소에 한 3, 40분 걸리는 걸 막 20분 만에 새벽에 돌파해서 오고 방지턱에 자기 날랐다고 그러면서 오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20대 초반의 연애 같이 그렇게 연애를 했었던 게 그런 사랑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양자리 금성도 그 장난 아니거든요. 초반에 그 러쉬가. 제가 그걸 쿵짝을 맞춰줬으면 그게 유지가 됐을 텐데 제가 또 이제 그걸 항상 진정을 시키다 보니까 그 양자리 금성 에너지가 많이 빠졌죠. 초반에 비해서는. 그런 것처럼 그런 에너지가 센 사람을 만나다가 지금 이제 만나는 친구는 천칭 에너지가 센 친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많지가 않아요. 천칭 자리들은 항상 균형, 조화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가 막 방전이 돼 있고 집에서 쉬면서 충전을 하고 그러는 성격이니까 사람을 만나면 항상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 항상 피곤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저랑 결은 진짜 잘 맞고 하지만 제 문득문득 제 개금성이 나올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상대도 개금성이긴 해서 둘 다 금성이 일치니까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막 연애를 하고 할 때 서로 질투나 소유욕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잘 맞아요. 그런데 상대는 저보다 훨씬 천칭자리 에너지가 세고 저는 천칭자리 에너지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제 개자리 에너지가 더 세고 개금성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상대에 비해서. 근데 상대가 느꼈을 때는 이게 바람자리들은 이제 좀 무던하니까 이게 그렇게 서운해할 일인가? 라는 그런 반응인 거죠, 사실. 상대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 일단 미안하다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서운할 일인가 생각하겠죠. 전 그걸 알아요. 별자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얘가 미안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화낼 건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안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저도 고마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건데 이게 7, 80점은 잘 맞지만 2, 30, 안 맞는 2, 30이 증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개금성이 나와서 서로 여기 꽁냥꽁냥하고 그럴 땐 좋아요. 잘 서로 챙기고 개금성들은 이제 또 엄마처럼 챙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은데 가끔 이렇게 상대나 저나 사이클이 있잖아요. 저는 개금성이 증폭이 됐는데 상대가 천칭이 갑자기 증폭이 됐어. 천칭의 에너지는 사교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한다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개금성, 제 개자리는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랬을 때 예전에 저라면 만난 지 100일도 안 되고 했으면 헤어졌을 것 같아요. 아, 너랑은 안 맞는다. 아, 너가 이 친구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그러면은 나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 만나. 이러고서는 헤어졌을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 적도 있어요. 바로 직전 연애 때 헤어졌을 때는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여서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너는 아직 더 놀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그냥 헤어지자 이러고서는 헤어졌는데 그때가 확 생각이 나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저는 별자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점성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의 천칭자리랑 처녀자리의 이성적인 면, 현실적인 면을 끌어다 쓰고 제 개자리, 금성 이런 애 자제시키고 그러면서 아, 너가 이렇게 서운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지금은 천칭자리가 나와서 그런데 또 이제 개자리, 금성 나오고 하면 또 잘 맞으니까 너도 적당히 좀 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저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조금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제가 좀 짜증나는 게 아니 왜 맨날 나만 이거 점성학 공부해가지고 나만 상대 이해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또 오늘은 또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아니, 남자친구도 지금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점성학? 얘도 배워서 나를 이해해야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울컥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애할 때 서로가 이런 서로를 이해하는 툴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서로를 어차피 다 맞는 사람은 없고 맞춰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맞추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상대를 알아야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그런 단계에 있어요. 지금 며칠째 이게 감정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저도 이게 기분이 계속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서 만나야 돼? 라는 생각도 막 드는데, 저도 이런 점성학을 공부하면서, 궁합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그거죠.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7, 80점 만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 이 친구랑 헤어진다 해도 이렇게 맞는 사람 다시 찾기 어렵다. 내가 지금 이 30, 20 안 맞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한들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40, 50이 더 안 맞을 텐데 너가 그게 감당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20, 30 안 맞는 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아, 이해라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이 친구는 나보다 건조한 사람이니까 내가 서운해할 수는 있어. 이 친구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아마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감정의 오르내림을 이해를 못할 거야.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겠지. 예전에 내가 정갈자리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겠지. 이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새벽인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애를 한다는 거. 최근에 친구가 초반에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연애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저한테 아, 어떻게 이런 애를 지금 만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별자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궁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꼈거든요. 남자는 좀 더 물자리, 정갈의 에너지가 좀 센 분이었고 제 친구는 뭐 물자리도 있지만 좀 바람자리나 그런 성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이 오래 만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은 들었지만 친구가 워낙 좋아하니까 뭐 크게 말은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연애 참 힘들다 이렇게 한 줄이 와가지고 뭔 소리야 이랬는데 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헤어진 이유가 자기는 정갈자리만 만났었다. 그런데 너가 정갈자리가 아니었는데 일단은 만나봤는데 아, 역시나 자기는 이 정갈자리인 사람이랑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2달 정도 만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서는 와,
물론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뭐 정갈자리 어쩌고 하지. 우리나라 분이면 사실 뭐 정갈자리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서양에서는 뭐 우리가 뭐 무슨 닭띠랑 뭐랑 맞는다 이렇게 하듯이 별자리를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런 걸 잘 믿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 박사까지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헤어진 이유가 정갈자리가 아니어서였어요. 제 친구가 황당해 했었는데 저도 좀 황당한 게 초반에 그 남자분이 러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만나봤다고 하기엔 꽃 사다 주고 뭐 하고 막 이래서 제 친구도 너무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면서 마음을 훅 줬었는데 근데 정갈자리 에너지만 있진 않았었고 그 남자분이 아마 불자리도 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불자리 에너지도 있어서 제가 아마 초반 러쉬는 좀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사람이다 싶으면 아마 좀 그랬던 얘기는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갈자리 플러스 불자리가 좀 섞여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그런 분들은 초반 러쉬를 했는데 상대도 그런 반응이 안 오면 이제 상대도 그런 정갈자리에 그런 끈끈함, 끈적함이 오지 않으면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점성학으로 보는 궁합은 꽤 잘 맞아서 저는 이걸 툴로 해서 연애하고 하는데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확립되기 전에는 저는 그냥 안 맞네 헤어지자. 그리고 뭐 유튜브에 연애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연애 관련한 데 보면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걸 저도 학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실전에 활용하니까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주나 점성을 공부했던 게 거기에는 남녀의 차이가 아니고 이런 차트나 별자리, 뭐 사주 음양오행 이런 거의 차이로 달라지니까 좀 더 예외가 없는데 제가 배움이 좀 더 깊으면 그 예외를 없애는 건데 저도 막 배움이 점성술사님들 수준이 아니니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확률은 꽤 높지 않나?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연애하면서 저는 저랑 맞는 사람하고 쭉 오래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애증이어가지고 제가 과연 다음에도 정갈자리가 섞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거든요, 정갈자리. 근데 살짝 섞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세지 않은 사람. 보면 진짜 다 바람자리인데 정갈자리 금성 하나 있는 친구도 보면 결혼한 친구 보면 되게 와이프도 정갈자리 태양인가? 정갈자리 에너지가 있는 친구였는데 둘은 진짜 끈끈해요. 푸사도 항상 똑같아요. 커플 푸사 둘이 똑같은 거. 그리고 애기 태어났으면 애기랑 같이 찍은 그 사진. 이 친구가 되게 바람자리 성향이 강해서 이럴까 생각했는데 그 정갈자리 금성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금성이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에너지가 되게 셌겠죠. 금성이 좀 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갈자리를 만나면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죠.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프사도 너랑 나랑 똑같아야 돼.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좋아서 하는 느낌? 막 상대가 요구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서로가 그게 너무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정갈자리 근데 저는 또 사자자리도 있어가지고 정갈이랑 사자랑 스퀘어라고 해서 스퀘어는 안 좋은 각도예요.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각도. 이해할 수 없는 각도. 그런 거라서 또 고민이 되네요. 근데 또 안 맞는 각도인데 끌리는 각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자리 만나면 지팔 짓고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우는 거죠. 끌리는데 되게 싸워. 그런 느낌이라서 또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저는 정갈자리는 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드네. 그래도 이렇게 막 또 혼자 얘기를 하고 풀어버리니까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많이 감정적인 게 내려온 것 같아요.
혼자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감정에 제가 이렇게 지배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또 얼마나 감성 충만해요. 그래서 뭐 개자리의 그 변덕과 그 감정적인 면이 저를 막 덮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성적인 자리들, 처녀자리, 천칭자리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궁합이 막 7, 80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올렸는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나?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연예계 유명한 인꼬 부부도 보면 되게 사이 좋아 보이고 그러지만 그 내면에 보면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 좋은 면을 겉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이러면 그렇게 사이 좋아 보이는데 왜 이혼해? 이런 의아함이 있잖아요.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맞아도 위기의 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을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상대가 다른 게 열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를 이해를 못하면 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 중에 열이 맞으려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이제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들 과연 안 싸울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아무튼 오늘은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혹시나 연애 궁합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궁합을 배우면 연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려봤어요. 그럼 다음 컨텐츠는 제가 좀 에너지가 없어서 못 올렸는데 동상이몽 커플 궁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